채화영, 너 약혼식으로 사위만 얻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주어서 드림을 통째로 훔치려는 거지. 반지가 손가락에 걸리기 직전이었는데요. 마서린으로 서 있는 오장미가 숨을 한번 크게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다 서린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도 그냥 서린이 긴장했나 보다로 보였겠죠. 근데요, 딱 한 사람. 강준호만 그 숨을 다르게 느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낯설어서요. 낯선데 이상하게 따뜻해 보여서 더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거든요. 채화영은 그 얼굴을 보면서도 웃었습니다. 웃었는데요, 끝까지 이름은 안 불렀습니다. 강준호 본부장. 호칭을 직책으로 박아버리면요, 사람은 순간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더라고요. 채화영은 강준호를 딱 그 도구로 쓰려는 사람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런 판 좋아하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두세요. 오늘은 중간에 놓치면 오장미가 왜 약혼식을 막지 않는지랑 왜 그날 한 번에 판이 뒤집히는지 회수가 안 되거든요. 오장미는 왜 약혼식을 막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더 정확히요. 왜 오장미는 약혼식을 막기는커녕 약혼식 장단에 맞춰서 한 박자도 안 틀리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서린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장미가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조차도 사고 후 충격이 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공식 줄거리에서도 서린은 의식불명이고 깨어난 장미가 서린 이름으로 입원하게 됐다는 말이 딱 박혀 있으니까요. 근데요, 강준호만은 못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강준호 심장에 서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시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름이 의문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원래 강준호는 마서린만 보면 짜증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고 이후 마서린은 이상하게 조용했었습니다. 말이 줄고 눈이 낮아지고 손이 먼저 움직였고요. 대단한 친절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보다 조금 덜 날카로워진 정도였는데 그 조금이 강준호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준호는요, 사람을 마음으로 보기 전에 습관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강준호는 자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 질문이요,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데 싫진 않네 정도였는데요. 강준호 눈에는 이상해서 더 못 놓겠네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 채화영이 옆에서 계속 선을 긋잖아요. 끝까지 준호라고 안 부르고 강준호 본부장만 반복합니다. 그 호칭으로 강준호를 사람으로 못 만들게 꽉 눌러버리니까요. 그러면 강준호는 숨이 막히고요. 숨이 막히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더 약한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서린으로 보이는 오장미였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하죠. 강준호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오장미는 왜 도망치지 않을까요? 오장미는 왜 오히려 약혼식 순서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채화영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서린 역할을 더 완벽하게 하려는 걸까요? 답을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던질게요. 오장미가 약혼식 장단에 맞추는 건요, 채화영을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사는 사람은요, 도망갈 준비가 아니라 찾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3개로 딱 묶입니다. 오장미는 대체 뭘 찾고 있길래 약혼식까지 순조롭게 굴리려는 걸까요? 강준호는 왜 서린을 낯설어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될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왜 이렇게까지 약혼식을 서두를까요? 이 3 질문이요, 약혼식 당일에 한 장면으로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뭔지는 지금 말하면 끝이니까요. 강준호는 그 시간 속에서 더 흔들렸는데요. 서린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서린이 다르다 해서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고 지나가는데 강준호는 그 이상함이 자꾸 손에 걸립니다. 서류를 잡는 각도, 말끝을 끊는 방식, 화가 치밀 텐데도 숨을 한 번 고르고 넘어가는 그 버릇까지요. 강준호는 원래 그런 걸 한 번 보면 끝까지 보거든요. 셰프는 사람을 입보다 손으로 먼저 읽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채화영이 옆에서 계속 선을 긋습니다. 강준호 본부장. 이 말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강준호가 사람으로 흔들리려던 순간이 탁 꺾였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직책으로 박아버리면요, 강준호는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냐고요? 더 약한 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지금 설인으로 보이는 오장미였고요. 오장미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들키니까요. 대신 더 완벽하게 마서린을 했는데요. 약혼식 순서표를 챙기고 채화영이 던지는 말에 고개를 적당히 끄덕이고 웃어야 할 때는 입꼬리만 올리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수근거렸습니다. 사고 나더니 좀 달라졌네.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해서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오장미가 노린 온도였거든요. 너무 착하면 가짜 같고 너무 거칠면 예전이랑 똑같아서 표적이 되니까요. 그 작은 변화가 제대로 박힌 첫 순간이 염산월 앞이었습니다. 염산월은 계산이 먼저인 사람이잖아요. 진홍주는 감정이 먼저 튀고요. 둘 다 설인을 믿고 있으니까 오장미가 여기서 대놓고 친해지려고 들면 바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장미가 한 건 거창한 동맹이 아니라 예전보다 조금 잘해주는 선택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염산월이 애매하게 서 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채화영이 웃는 얼굴로 자리를 밀어내는 기색이 보였는데 오장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않았고 과하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회장님 옆은 어른이 앉는 게 맞죠. 그 말 한 번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채화영도 웃음을 유지하긴 했는데요.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염산월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고요. 진홍주는 속으로 욕을 삼키는 얼굴이었는데 바로 물어뜯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인이 한 건 싸움이 아니라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었거든요.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대놓고 욕하기 애매한 이상함. 그게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홍주가 한번 크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약혼 준비가 시작되니까 사람들 입이 더 거칠어지잖아요. 채화영 쪽 사람이 홍주를 깎아내리는 말로 분위기를 잡으려는 순간 오장미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을 딱 그었어요. 방금 그 말 선 넘었어요. 사과하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내용이 단단해서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진홍주가 당황합니다. 염산월도 놀라요. 설인이 저렇게 말해주는 게 처음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근데 희한하게 싫진 않다. 누군가를 받는 장면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었거든요. 오장미가 원하는 건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이 아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염산월이든 진홍주든 지금 당장 손을 잡는 순간 오히려 위험해져요. 대신 칼을 늦추게 해야 합니다. 칼이 늦어지면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누군가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장미는 그날 밤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염산월이든 진홍주든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채화영이 좋아하는 갈라치기 판이 깨져야 합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채화영은 편하거든요. 사람들끼리 물어뜯는 사이에 본인은 웃으면서 이기니까요. 오장미는 그 웃음을 끊고 싶었습니다. 끊으려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판의 리듬을 바꿔야 했고요. 강준호는 그 리듬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설인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강준호는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너 왜 그래? 너 원래 저랬어? 이 질문이 위험한 건요. 강준호가 답을 원해서가 아니라 확인을 원해서예요. 확인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거든요. 오장미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강준호가 질문을 꺼낼 타이밍을 계속 끊어버립니다. 본부장님, 여기 서명 부탁드려요. 본부장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말이 나오기 전에 일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강준호가 더 이상해합니다. 마서린이 원래 이런 걸 직접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오장미는 그 이상함을 사고 이후라는 말로 덮습니다. 사고 후라는 말은요, 사람들 입을 제일 쉽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로 없어졌습니다. 약혼식이 다가오니까 채화영의 감시가 더 촘촘해졌거든요. 오장미는 약혼식을 막는 게 아니라 약혼식이 진행되는 척하면서 채화영의 눈을 축하로 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장미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였어요. 채화영 손이 닿기 전에 어떤 종이 하나를 손에 쥐는 것. 오장미는 그게 사람을 살리고 판을 뒤집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당일 최화영은 눈부신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축복을 믿는 얼굴이 아니라 축복을 이용하는 얼굴이었는데요. 마대창은 조용히 앉아있고 염산월은 더 조용히 관찰하고 진홍주는 날카롭게 둘러보고 강준호는 강준호 본부장이라는 벽에 갇힌 얼굴로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표정을 단정하게 잡았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이상함이 선한 척이 아니라 절제로 보이니까요. 최화영은 순서를 착착 진행합니다. 건배, 인사, 축하, 그리고 반지. 반지는 상징이잖아요. 오늘부터 너는 내 소유다. 오늘부터 너는 내 편이다. 오늘부터 너는 움직이지 마라. 오장미는 그 반지가 무서웠습니다. 반지 자체가 아니라 반지 뒤에 따라오는 감시가 무서웠거든요. 약혼이 끝나면 감시는 제도처럼 굳습니다. 약혼녀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바로 그 순간 오장미가 움직였습니다. 약혼식을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내는 척하면서 끝에 가장 날카로운 걸 꽂았는데요. 오장미 손에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봉투를 들고 최화영에게 가지 않았어요. 최화영에게 가면 사라지니까요. 최화영은 사라지게 만드는데 천재거든요. 그래서 오장미는 반대로 갔습니다. 최화영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손으로요. 오장미가 향한 곳은 마대창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드림의 뿌리이고 최화영이 감히 함부로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오장미는 마대창 앞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대창의 눈이 움직였고요. 오장미가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드림의 피 얘기입니다. 마대창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섭더라고요. 봉투를 열지 않는 침묵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마대창은 손끝으로만 봉투를 만져봅니다. 종이 두께, 봉투 무게. 그리고 딱 한 번 고개를 듭니다. 오장미를 봅니다. 오장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면 거짓이 되니까요. 마대창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웃자. 오장미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마대창이 덧붙였어요. 끝나고 내가 먼저 와. 그 순간 최화영 얼굴이 멀리서도 잠깐 굳었습니다. 최화영은 알았거든요. 봉투가 마대창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약혼식이 방패가 아니라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강준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설인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요. 근데 본능이 먼저 반응합니다. 저건 누군가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아니다. 누군가를 끝내려는 움직임이다. 강준호는 그 결심이 무섭습니다. 근데 무서운데도 눈이 안 떨어집니다. 낯설미 너무 커서요. 그 낯설미 오늘의 판을 더 크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이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축하라는 뚜껑이 사라지면 칼이 나오거든요. 최화영은 마대창을 바로 부르지 못합니다. 마대창이 끝나고 와라고 했으니까요. 최화영은 그 말을 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오장미를 부르려 합니다. 오장미는 그걸 알고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살아남으니까요. 오장미가 강준호를 봅니다. 강준호 입술이 움직입니다. 너가 튀어나올 뻔했죠. 오장미가 다시 짧게 끊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묻지 마요. 강준호는 멈춥니다. 멈춘 자신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왜 멈췄지? 그 질문이 커지는 순간 최화영의 통제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마대창의 방으로 들어가는 길, 최화영 숨이 거칠어집니다. 최화영은 웃음이 사라지면 약해 보인다는 걸 알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게 진짜 공포였거든요. 마대창 앞에 선 최화영. 테이블 위에는 봉투. 마대창은 말이 없습니다. 최화영은 그 침묵이 가장 무섭습니다. 마대창이 묻습니다. 이게 뭐냐? 최화영은 모른 척도 못합니다. 모른 척하면 의심이 커지거든요. 아는 척도 못합니다. 아는 척하면 자기가 범인입니다. 최화영은 딱 중간을 선택합니다.
회장님 무슨 오해가? 마대창이 끊습니다. 오해라면 열어보면 되지. 마대창이 봉투를 열려는 순간 채화영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채화영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았거든요. 약혼식은 방패가 아니었어. 올감이었어. 오장민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오장민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채화영이 밟으니까요. 오장민은 숨을 고르고 속으로만 말합니다. 설이나 내 자리 빌렸어. 이 빌림은 도망이 아니라 침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지고 끝낼게요. 강준호는 끝까지 강준호 본부장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 봉투 하나 때문에 강준호가 모르는 이름이 튀어나올까요? 댓글로 골라주세요. 강준호는 다음 화에서 설인을 지킬까요? 아니면 설인을 의심할까요? 구독해두시면 봉투가 열리는 순간부터 채화영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시작하는지 다음 편에서 더 세게 이어드릴게요.